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태양광에 대한 3부 시리즈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에서 내지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과연 내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내지는 그동안 뭐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썼는데 과연 내가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은 태양 전지하고 인버터하고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시스템에 대한 세세한, 나름대로 세세한이에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을 좀 짧게 해야 여러분들 좀 편하시니까 전지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를 전지판 파트하고 인버터 파트하고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는 좀 즐거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집을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수리, 내지는 제품의 교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일의 대부분이 인버터 회사들하고의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인버터 회사로 접수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저희가 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AS 업무의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이제 인버터 회사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버터의 굴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태양광을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스테크란 이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북 오창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다스테크도 한때 대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인버터에서 거의 손을 다 띄었고, 회사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인버터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식회사 윌링스는 저희가 한 3년 반 정도 대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동양 EMP 위탁 AS를 지금 거의 한 4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그 3kW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형 태양광 인버터는 안산에 있는 주식회사 금비전자가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호시탐탐 금비전자하고 어떻게 잘 관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AS 물량을 우리가 좀 낼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한 2년 됐어요.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도 했고, 또 저희가 또 금비 인버터를 상당 부분 많이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도 하고 하니까, 또 중간중간에 오래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인버터들을 교체할 때 저희가 주로 이제 동양 인버터하고 금비 인버터를 거의 중점적으로 이제 설치를 많이 했어요. 금비 인버터가 더 좋다, 동양 인버터가 더 좋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뚜껑을 열어 갖고 확인을 해보면 인버터 내용은 그냥 거의 비슷해요. 아마 이 영상의 다음번에서는 이제 인버터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전지판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니까 그냥 주택용 3kW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8장이네요. 8장이면은 2020년 정도, 한 8장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 현재는 6장이죠. 6장으로 줄어 있어요. 단지 이제 전지판의 크기가 커졌죠. 기술적으로 진보해서
전지판 종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냥 전지판의 크기를 늘린 거예요. 그 측면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8장으로 다 구성된 전체 크기나 현재 하고 있는 6장으로 구성된 크기나 별로 전체 크기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6장으로 구성되는 게 조금 작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지판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할 거니까 드디어 이제 전지판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태양광 설비의 전지판들이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떨까? 그냥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사진을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태양 전지판 사진인데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저게 이제 흔히 말해서 리본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인데 저게 일종의 이제 전선이거든요. 전지판 내부의 전선입니다. 보통 납으로 만들어지는데 요즘에 이제 주석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고 거의 이제 그 유해 중금 속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항상 태양광은 만약에 전지판을 폐기했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지판 하나에 사용된 납 자체가 사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렇게 다른 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저 납선이 지금 상태로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은 저 전지판이 한 2010년도에 설치가 됐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전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 리본, 납 리본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납선들이 부풀어 올라요. 뽀글뽀글 곰보가 되듯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포가 발생되는 것처럼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사진상으로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납선 자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어떨 때 부풀어 오르냐면 어딘가 모르게 전력이 저 납선을 통해서 전지판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흐르는데 어딘가 모르게 지금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전지판 내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리본의 어떤 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열이 발생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리본 자체가 이제 형태가 좀 변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열을 받으면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변형인데 그 변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기포가 발생되는 것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태양 전지판을 한번 검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혹여라도 저기에 볼록볼록한 게 옆에 있는 전지판하고 좀 다르게 모양이 표시가 되면 이 전지판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좀 심각한 내용인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어딘가 모르게 색깔이 좀 이상하죠. 저걸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갈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셀 자체가 이제 열이 많이 나서 어딘가 모르게 이제 전기적으로 전기 물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셀 자체가 이제 색깔이 변해요. 저게 이제 심해지면 새까맣게 탑니다. 갈변 현상이라고 그래요. 저 갈변의 이제 주 원인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습기가 유입이 돼서 저 안에서 전기적인 부분들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셀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뭐 어딘가 모르게 이제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습기가 유입이 되면 불안정해 되니까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셀이 원래는 이렇게 진청색이어야 되는 셀이 색깔이 약간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불에 태우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이제 저것도 약간 이제 갈변이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10년 정도 지난 물건이어서 저 정도 상태면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건데, 저게 전체적으로 저런 상태로 이제 고르게 전지판이 여러분 집에는 이제 뭐 12장짜리도 있고요, 16장짜리도 있고, 뭐 10장짜리도 있고, 8장짜리도 있고, 뭐 최근에 6장짜리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10년 전후로 이제 수명이 된, 나이가 먹은 전지판, 태양광에서 나타날 그 태양광을 점검할 때 만약에 저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정기적으로 약간 부하가 걸리고 있네, 내지는 전지판의 습기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디로부터 습기가 유입이 되던가. 제가 봤을 때 저 사진은 처음부터 이제 습기가 좀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앞면은 유리거든요. 그 유리 다음에 이제 그 셀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저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면에서 이제 라미네이트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보호 시트를 붙여요. 백시트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저 백시트를 작업하는 라미네이트 공정이 거의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수준의 클린룸 상태, 그러니까 먼지, 습도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제어가 된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물질 같은 것들이 저희 유입되지 않게. 그런데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저 전지판들은 지금 현재 전지판을 만드는 공정에 비한다면 거의 뭐 신석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전지판들은 거의 뭐 수작업으로 작업된 전지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평상시의 공간에서 뒤쪽에 라미네이트, 백시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습도 같은 것들이 그냥 대기 중에 습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저렇게 라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백시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일정량의 습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저 습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런 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유리 자체의 불량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리를, 우리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유리가 고체냐 액체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고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리는 액체거든요. 흐름이 아주 적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유리 자체도 완전히 결정 자체가 팍팍한 건 아니거든요.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신 그 공간들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유리 자체도 완벽하게 습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기공 같은 것들이 유리에 있습니다. 태양광의 전지판에 사용되는 유리는 일단은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유리들인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유리의 품질이 좀 안 좋은 유리를 썼을 때 유리를 통해서 습기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전지판들은 저런 증상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저 전지판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나오는 전지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년 이상 되면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지판 수명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제가 작성한 그래프거든요. 보통 이제 저는 전지판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지판은 기본적으로 전지판은 당연히 수명이 있죠. 영원히 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24시간 보잖아요. 만약에 30년 간다 그러면은 뭐 햇빛을 그냥 하루에 보통
뭐 한 16시간씩 이렇게 햇빛을 보는 물건이니까 30년 동안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이 돼 있는 건데, 전지판에 사용된 실리콘은 공식적으로 10년에 5%씩 파괴가 됩니다. 10년에 5%씩 파괴가 돼요. 이거는 이제 열화 현상에 의해서 주로 원인이, 그러니까 햇볕에,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고 있어서 태양 전지판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고온 상태에서 이제 실리콘 결정 분자들이 이제 이상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열화 현상에 의해서 실리콘들이 이제 조금씩 파괴가 되는데, 그 비율이 10년에 5%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공식을 대입하면 이 그래프에 나온 대로, 금방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전지판을 만약에 30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를 하면은 30년 이후에도 15% 정도밖에는 손실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효율상으로. 그런데 보통 한 1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좀 성능 저하가 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금방 앞전에서 얘기했던 열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리 그 제조 과정에서 아주 거의 뭐 진공 상태에 가까운 클린룸 상태를 하면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진공은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습기들은 어쨌거나 전지판 안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류, 그러니까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습기로 인해서 저렇게 실리콘 자체가 갈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전지판들은 보통 15년 정도 지나야 저런 갈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런 갈변 현상이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전지판의 성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15년 이후에는 10년에 5%씩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제 맞지 않게 되고, 급격하게 전지판의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판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정션 박스라고 그래서, 우리 전지판 뒤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이 나와 있는데, 그 전선이 나오기 직전에 조그만 검정색 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였던 전지판에 있는 그 납선, 리본의 선들을 정리를 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 사진을 보면 이제 정션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안에, 저 정션 박스에는 이제 그 다이오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다이오드 자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이오드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전지판에서 출력이 이제 안 나오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저 정션 박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션 박스 이내에 다이오드가 소손이 되거나 다이오드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정션 박스에서 다이오드가 문제가 됐으면 그거는 아마 원래 다이오드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판 자체에 어떤 이상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이오드도 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제조할 때, 만들어낼 때 뭐 몇백 개 단위가 아니고요, 수만 개 단위로 다이오드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불량이 있을 거고, 뭐 표본 집게를 삼아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불량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이상이 있었던 다이오드가 만약에 저 정션 박스 안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이오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갖고 출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데,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확하게 전지판에 이 전지판에서 출력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외견상 전지판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정션 박스를 열어서 혹시나 이 안에 다이오드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서 이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저 정션 박스는 실제로 열리거든요. 뚜껑 앞에가 이제 뚜껑이 돼 있어서 열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다이오드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지판하고 전지판들을 연결을 해줄 때 흔히 말해서 커넥터로 되어 있어요. 자, 사진에 이제 커넥터 사진입니다. 뭐, 저 커넥터의 그 모양들은 뭐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능이 뭐냐면 방수예요. 방수. 그러니까 커넥터의 암컷하고 수컷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탁 밀어넣게 되면 완전하게 방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선하고 전기선하고가 이렇게 닿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물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 전선하고 연결이 돼서 전류가 넘어갈 때 부하가 걸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열이 좀 나게 되니까 이 열이 난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온도가 높아지고요. 나중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게 되고요. 그래서 물 분자가 활발하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선하고 서로 닿는 부분의 간극을 밀어내면 접점이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하가 심하게 걸리고 부글부글 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도 흔치 않고요. 만약에 커넥터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저 커넥터를 자르고 직접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직접 연결할 때 정말로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할까요? 영상을 짤막하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보시죠. 제가 대충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전선을 갖고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어느 쪽이든 간에 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오면 얘는 이렇게 꼬고 얘는 이렇게 꼬아서, 그리고 전기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면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기선을 연결할 때는 전부 다 이 방식대로 전기선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벤치 같은 도구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완전하게 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태양광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기선을 서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이 방식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자 타입으로 연결해서 충분하게 테이프를 감아서 이 연결된 부위에 습기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전지판을 점검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전지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지판이 이게 어느 회사라고 했지?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게 되면 전지판 뒷면에 전지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제 명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붙어 있죠. 저거는 그냥 제가 마침 이 내용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저희 작업장에 갔는데, 저게 그 중국산 아스트롤로지 전지판인데요. 저게 마침 이게 저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었습니다. 저게 보면은 뭐 개방 전압, 그리고 최대 전류, 단락 전압, 단락 전류,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최대 이제 전류 값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리고 용량이 얼마이며 언제 제조가 되었는지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조 일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 국가도 표시가 되어 있죠. 사실은 저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제 하프 컷이라고 그래서 전지판 두 장을 한 장으로 이렇게 합혀 놓은 이제 전지판이 하프 컷이라고 하는 전지판인데, 저거 현대중공업 전지판이거든요. 저렇게 명판이 이제 뒷면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양면형 전지판이라서 뒷면에서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저 전지판 명판을 저렇게 크게 못 붙이고 그냥 셀과 셀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쭉 걸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명판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이 명판보다는 좀 읽기가 좀 어렵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죠. 이 시리얼 넘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뭘 할 일도 없는데, 이럴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태양광에 대한 이제 정부 보조나 각종 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자비로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희도 이제 자비 태양광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저 시리얼 전지판이 그때 필요합니다. 자, 업자는 와가지고 국산입니다. 정상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업자들 말이 도대체가 어딘가 모르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 믿업지가 않아. 그러면 저 전지판이 정말로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전지판일까? 그럴 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제조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저 전지판이 해외 OEM, 그러니까 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내 상표를 붙여놓은 해외 OEM으로 만들어진 전지판인지,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작된 전지판인지, 그런 것들이 저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추적이 가능해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전지판 제조회사에다가 확인을 시켜달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시리얼 넘버는 이제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필드에서 그냥 해외 OEM으로 만들어진 전지판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뭐 국내 라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한테는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외 OEM 전지판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3kg, 주택용 3kg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으로서는 뭐 까짓거 전지판 뭐 저거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도대체 저게 해외 OEM인지 순수 국내산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30만 원 더 남겨 먹지, 이제 그리고 가전 거거든요. 어차피 보증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해외 OEM인지 아니면 순수 국내산인지 저 부분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전지판에 붙어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전지판 제조회사에다가 문의를 하면 저게 OEM으로 만들어진 전지판인지 순수 국내에서 만들어진 전지판인지가 그냥 아주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럴 때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시리얼 넘버는 그거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전지판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태양 전지판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갈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끔씩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 뭐 전지판 청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해주셔도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비 오면 깨끗이 씻겨 내려가니까 굳이 전지판에 그 청소나 아니면은 뭐 눈이 쌓여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치우다가 전지판 표면에 상처가 나면 전지판 자체는 이제 3중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 부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지판은 닦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다고 치면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에 의해서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해 뜨기 직전에 내지는 해가 진 다음에 어느 정도 전지판이 식은 후에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뿌리고요. 그리고 약 한 15분 정도 지나서 물에 의해 갖고 어느 정도 뭐 먼지나 때국물들이 이렇게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씻겨질 수 있도록 뿌른 상태가 되면 한 15분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더 뿌려주면 거의 새 거와 똑같은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단순히 물을 뿌림으로써. 그런데 물을 가지고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뿌려놓고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더 뿌려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전지판 뒤쪽 면에 전기선이 연결된 부위나 이런 부분들이 뭐 육안으로 봐서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서 전지판의 결선을 다시 하시는데, 가능하면 일자 타입으로 전선을 배선을 해 주셔라.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만질 때는 똑같이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지는 해가 뜨기 직전에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지판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양쪽에 선을 잡으면 심한 전기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C가 AC보다 무서운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뭐 구조적으로 어디에 뭐 구조물에 볼트가 풀렸네, 내지는 전지판이 덜렁덜렁하네,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이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맥가이버의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능력껏 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능력껏 조치를 하면 되고요. 전지판의 어떤 갈변, 그리고 전선 자체의 문제, 그리고 뭐 전선들이 이제 좀 뭐 케이블 타이나 이런 부분들이 끊어져 가지고 너덜너덜 하는 것들은 그냥 적절한 뭐 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바람에 널널널 하지 않도록 잘 묶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게 전부예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상태는 나중에 2부에서 두 번째 장에서 다루게 될 인버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될 건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요. 다시 이제 이런 데이터들, 전지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모두 표시가 되고 모든 결과값을 다 보여주는 인버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뭐 구독까지는 안 해주셔도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저희가 태양광 설치 업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 태양광 설비가 필요할 때는 일단은 저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계 자체가 워낙 많이 위축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후원 계좌를 이렇게 명시를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우습지 않게 이렇게 달아놔봤자 뭐 얼마나 후원이 될까 싶어 갖고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주부터 영상에 대한 부분들, 그 유튜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편을 하게 될 거예요. 약 한 달 동안 조금씩 더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재미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자, 영상을 열심히 만든 정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